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날씨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모두 꽁꽁 얼어붙은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아시아 시장 전체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일수록 대응이 중요하겠죠. 오늘 2시간 동안 우리 이현석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상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이 2시간 알차게 활용하셔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모두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이현석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위원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정확히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시간 안에 모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나는 우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자주 쓰시는 카카오톡 어플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카카오톡 방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자세한 종목 이야기부터 시장 이야기까지 모두 알짜배기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 오늘 시장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불확실성 좀 커져가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오늘 시장은 어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데드라인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네. 그렇게 좀 말을 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졌어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좀 크게 한번 출렁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항상 아침 시황 그리고 밤에도 긴급 속보 같은 거는 항상 전해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요게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을 해드렸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데드라인이 딱히 없고 우리는 최대한 중국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국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조건이 아니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12월 15일 날 이제 관세 부과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중국과 딜이 안 되면 우리는 예정대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패턴이 사실 이전에 똑같이 계속 이제 트럼프 전략대로 있었던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증시 봐라, 지금을 즐겨라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난 증시에 상승하든 하락하든 신경 안 쓴다. 갑자기 말을 또 180도 바꾸면서 나는 일자리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전에 과거에 했던 행동과 비교를 해보면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뭐 매일 주식시장 보는 거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바로 12월 15일 전까지 중국과 이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도 여기에 지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중국 외교부에서 어떤 말을 했냐. 트럼프가 한 말을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우리 또한 데드라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됐을 때랑 전혀 바뀐 게 없었는데 미국이 뭐 어떤 식으로 중국에게 공격을 하면 중국도 그냥 똑같이 받아쳐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미중 무역 협상 될 것처럼 막 그렇게 말을 하다가 또 안 될 것처럼 말을 하다가 근데 이제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 트럼프가 말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부분 속의 모순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증시 안 본다라고 했는데 증시 봐라 그랬고요. 그리고 결국은
미국의 현재 이제 굉장히 좀 삶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어려워진 미국 농민들을 위해서 결국 지금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세계 3대 대두 수출국 중에 이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안에 미국이 껴 있고 그래서 3대 대두 수출국인데 그 중에서 왜 하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딱 두 개의 나라를 갑자기 또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결국은 트럼프 이 판벨트 지역에 있는 농민층들을 위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대두 가격 띄우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제 가격 인위적인 조종 그런 이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레이건 대통령을 따라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똑같이 한다. 미일 무역 전쟁이랑 제가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레이건 대통령도 이 일본을 굉장히 이제 이 무역 전쟁으로 크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재선 전부터 계속 뭔가 협상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 전에 협상이 진척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선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 똑같은 레퍼토리로 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중 무역 협상 어려울 것이다. 뭐 시장에서 비관론적인 부분을 계속 말을 해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12월 15일 날 이 미중 무역 협상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관세가 유예가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올 텐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에도 관세가 좀 유예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매번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이렇게 불거졌을 때 더욱더 시장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 11월 30일 날 우리 위원님께서 강연회를 하셨다면서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강연회 후기 한 번만 들려주세요. 일단 뭐 실제로 다양한 우리 회원분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굉장히 좋은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고요. 원래는 3시간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3시간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3시간을 넘겨버려.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 말씀해 드렸고 다들 이제 끝나고 나서 보통 이제 중간에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끝나고 나서도 에이 뭐 저런 뻔한 이야기 그러면서 바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하신 분도 계셨고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강연회를 하면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는 단 한 분도 그런 분 없이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또 포토 타임도 하고 굉장히 또 이제 제가 박수도 많이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이제 강연회가 좀 됐습니다. 굉장히 열성적인 우리 거의 팬이네요. 팬클럽 같은 분위기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강연회까지 성공적으로 마치셨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 이제 멀어서 위원님을 못 보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면 위원님 만나실 수 있는지 방법 있죠.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시면요. 우리 위원님과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기회는 한정적이지만요.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 탭 누르셔서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 아이돌과 같은 우리 위원님과 만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전화와 문자 2개의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서 내 종목 채택될까 말까 방송에서 또 잘리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2시간 연속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립니다. 전화는 023153-1611, 023153-1612번 2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우리 이현석 위원님과 오늘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하기 무섭게 첫 번째 종목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문자 종목이라고 하네요.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Y솔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공교롭게도 또 우리 위원님께서 항상 사랑에 맞지 않는 LOV 중에 한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종목이죠. Y솔 15,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Y솔 15,000원 부근에서 사셨으면 지금 좀 손실 구간이실 것 같아요. 많은 걱정 있으신 것 같은데 Y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뭐 일단 5G 부품 관련주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뭐 5G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다 뭐 5G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5G 마치 과거에 살짝 남북 경협주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모든 걸쳐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 한 다리만 걸쳐 있으면 다 5G래요. 그래서 요거 5G인데 좋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Y솔은 이제 5G 장비 업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5G 기지국이나 이 프론트월 그다음에 유선 장비 쪽은 아니고 Y솔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드폰 핸드폰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는 안테나 그 이제 부품을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핸드폰들은 어떤 부품을 썼냐? 소우 필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4G 그리고 3G 용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소우 필터라는 건데 요게 우리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삼성 그리고 뭐 애플, 아이폰 뭐 모든 이제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5G 시대가 열리고 5G 폰도 지금 뭐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나왔고 그다음에 중국 쪽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쪽도 나올 예정인데 이 폰에 쓰이는 필터는 좀 달라요. 기존의 3G, 4G에서는 소우 필터가 쓰였는데 지금 이제 이 5G로 넘어가면서 앞에 소우 필터 앞에 TC가 붙습니다. 그래서 TC 소우 필터가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소우 다음 보호 필터가 사용이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5G도 여러분들 지금 5G 폰 다들 개통을 하셨지만 5G가 잘 그렇게 터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진정한 5G 막 이제 뭐 영하 뭐 1기가 넘는 거를 불과 뭐 몇 초 만에 다운받고 그런 시대가 오려면은 28GHz 이 초고 주파수 영역으로 확 가야 돼요. 그거를 이제 SA 모드라고 해서 순수 5G 모드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거는 SA 모드가 아닙니다. 지금은 non-standalone 모드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4G 망을 활용한 5G. 그러니까 5G인 것 같은데 사실 4G가 5G로 둔갑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28GHz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낮은 주파수 6GHz 그걸 앞에 이제 서브를 붙여서 6GHz 이하 그 대역에서는 5G인데 무늬만 5G다 해서 보호 필터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요. TC 소우 필터라고 해서 소우 필터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Y솔 같은 경우에는 TC 소우 필터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측면 때문에 주가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매수하기 좋은 그런 이제 타이밍이라고 좀 보이고 지금 15,600원에서 비중 20% 정도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침착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기다리셔야 되는데 얼만큼 기다려야 되냐?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G 폰이 지금 이제 3G, 4G 시대가 계속 넘어오면서 이 한꺼번에 5G 폰이 확 풀리면 좋은데 지금 우리 주변만 봐도 5G 폰을 사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냥 지원금을 되게 많이 줘서 그러니까 최신 폰인데 막 핸드폰 기기 값이 막 10만 원도 안 하니까 당연히 어차피 바꿀 거면 4G보다 5G가 좋은 것 같고 더 지원을 많이 해줘서 대부분 5G 폰을 바꾸셨거든요. 근데 이런 큰 혜택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5G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이 풀리냐가 결국 이 Y솔이라는 기업의 매출,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을 좌지우지할 텐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엄청 큰 기대감을 갖기에는 다소 힘들다. 하지만 결국 이제 이 뭐 소울 필터, TC 소울 필터 그리고 이 보호 필터로 가면은 이 ASP라고 그러죠. 마진 자체는 분명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
이 주가도 실적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우리가 정확한 실적 개선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좀 단기 투자 성향이시라면은 조금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 일단 한 번 정도 크게 반등이 나와서 한 10% 정도 뭐 그 정도 반등해서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굉장히 좀 중장기 투자자다 하시면은 그런 뭐 기간 정해놓지 마시고 꾸준히 오히려 모아 가시면서 추가 매수까지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와이솔 같은 경우는 만약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상담을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단기냐 중장기냐에 따라서 가격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각자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본인의 타입에 따라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 이렇게 본인께서 이제 섹터에 관심이 있는 섹터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종목들과 섹터들 모두 아우르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우리 이현석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차트도 봐주시고 섹터도 이제 분석해 주시고 하시면서 자세하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런 시장에서는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ABL 바이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8,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뒷자리 593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 17,950원에 마무리를 한 걸로 제가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바이오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바이오는 사실 저도 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 투자 좋아하시는 거 알고 뭐 이전에 뭐 신라젠 그다음에 뭐 구바이로메드 그러한 기업들 막 100배 상승하는 모습 보고 사실 저도 주변에 바이오 투자 하셔서 막 이제 거의 100억 가까이 번 분도 계신데 네. 사실 실체가 없거든요. 지금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 뭐 성공 자신 있다 했는데 불확실해졌고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요. 기대감에 의해서 오르고 그 다음에 현실에 내가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꿈을 꾸다가 현실로 돌아오면은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투자 중 하나가 바이오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전공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물어보면은 확실한 대답을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장에서 그나마 좀 확실한 종목을 내가 얻어서 큰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게 목표인데 불확실성에 불확실성을 더해서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이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 이제 뭐 대표이사의 이력 굉장히 뭐 참고할 만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뭐 외국인 수급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시황적인 부분 참고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 앞에서 시황 이야기를 하면서 깜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속보로 이 미중 무역 협상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외신에서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지금 이 유럽 증시도 막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다시 또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확 지금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깨질 수 없다. 그러니까 깨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원래 중국 측이 요구하는 거는 관세를 철회를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관세 철회가 거의 가까워졌다라고 외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제만 해도 데드라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우리나라 증시 끝나고 나니까 또 확 이게 시황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단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열려있는 시간이 딱 제한적이고 그리고 뭐 외국 이제 뭐 선물 시장이야 거의 24시간 내내 열려 있지만 그런 투자를 전부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오 투자를 하실 때는 시간 싸움이고 그리고 이게 분석이라고 하기보다는 결국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 심리를. 근데 지금 사실 시황적인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앞에서 제가 왜 장황 설명을 드렸냐. 시황이 예측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제 확 다르고 오늘은 또 180도 달라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조언을 해드린다고 해도 바이오는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시황이 확확 변해버리면 그만큼 뭐 제 분석도 무용지물이 되고 정말 이거는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섹터고 그다음에 그만큼 더 불확실하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바이오 투자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투심이 갑자기 확 만약에 살아나요. 미중무역 협상이 되면은 바이오 투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확실히 12월 15일 전까지, 그러니까 관세 부과가 될지 유예가 될지 모르는 이 타이밍에서는 일단 바이오 투자 보류를 하시고 일단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좀 더 시황적인 글로벌 이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나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바이오 관련된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갔던 종목이고 또 그만큼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죠. 하지만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한 치 앞도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대 심리로 움직이는 바이오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내일이라도 이제 매도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문자로 도착을 했네요. 한국전력 도착했습니다. 한국전력 2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한국전력 오늘 29,25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수익권이시라서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는데 한국전력 최근에 이슈를 받아서 굉장히 잘 오르고 있죠, 위원님. 한국전력 이렇게 수익권인 건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상승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앵커님도 전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전기세 무섭죠. 네, 근데 그 전기세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좀 무섭다고 하기에는 너무 저렴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외국에 비하면요. 네, 외국에 비하면은 정말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전기료가 그동안 계속 인상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명확한 게 이 한국전력의 이 주주, 대주주를 보시게 되면은 정부입니다, 정부. 네. 그러니까 정부가 51%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도 현재 이제 이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사실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전기료를 인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민심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전기료 인상을 계속 미뤄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는 전기료 인상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해야 되냐? 너무 마이너스가 심해요. 네,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전기료 인상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전기료 인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전력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에도 마이너스였고 올해에는 가까스로 이제 영업이익 플러스 될 것 같은데 당기순이익 작년에 마이너스 1조 넘었고 올해도 마이너스 한 1조 가량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아무리 공기업이고 아무리 우리나라 이제 국민을 위한 기업이라고 해도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은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에 대한 이 투자자들 당연히 뿔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이 확실히 되고 나면은 좀 더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뭐 증시 뭐 글로벌 증시가 안 좋으면 원래 유틸 쪽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측면에 의해서 좀 상승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우리가 투자는 항상 확실하게 해야 된다. 네. 전기료 인상이 만약에 되었다. 전기료 인상을 얼만큼 할 거다.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투자해도 사실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에 좀 우리가 비중을 좀 더 둬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고 또 수익권이시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는 확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더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반 정도, 10% 정도는 수익을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 10%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가격 전략 아주 자세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현석 위원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위원님께서 오늘 방송 중에 모든 분들 최대한 많은 분들 받아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이 화면 보시면서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짝 열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다음은 또 전화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데요? 안 틀어졌네요. 안트로젠이요? 예. 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시청자님? 매수가는 53,030원. 53,030원에 비중은요? 비중은 20%요. 20% 정도? 아, 예. 안트로젠 어제 오늘 좀 떨어졌어요. 예, 예. 네,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꽤 됐어요. 아, 꽤 갖고 계셨어요? 예, 이게 한번 제가 조금 저걸 했어요. 물타기를 조금 했어요. 아, 물타기를 좀 하셔서 매수 단가 낮추시려고 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현석 위원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다 여쭤보세요. 예.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일단 지금 안토로젠 물타기도 하셔서 비중 20%라고 하셨는데 물타기를 하신 것 치고는 사실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세요. 예. 네, 이 안토로젠 지금 투자하신 게 예. 언제부터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러면? 한 4, 5개월 되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 한 게 4, 5개월 되는 것 같은데요. 아, 4, 5개월 정도요. 그러면 일단 뭐 단기적인 저점은 좀 보시고 들어가신 것 같네요. 예, 예, 예. 네, 요 부근에서 제가 봤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한 7만 원 선인가 고선할 때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요 이전 뭐 지지했던 요 라인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사실 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 차트만 보고 투자가 된다 그러면은 다른 많은 네. 분들도 전문가 도움 필요 없이 돈을 많이 버시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차트 분석, 뭐 이 저점 지지, 뭐 사실 뭐 저항 돌파 그러한 이야기는요. 결국 이제 이 과거의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다 우리가 과거치를 분석을 할 뿐이지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트로젠도 이 바이로메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헬릭 스미스 같이 좀 글로벌 임상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라고 저는 이전에 그렇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 이 가장 지금 주요 파이프라인 중 하나가 당뇨병성 족부 궤양 치료제예요.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조금 그 정도는 알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 그게 지금 국내에서 임상 몇 상이 진행 중이죠? 2상인가 3상인가 뭐 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안토로젠 투자하고 계신데 이 가장 그 파이프라인에서 지금 메인 파이프라인이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인데 그게 2상인가 3상인가 모른다는 건 죄송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2상과 3상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일단 3상까지 가면은 성공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리고 3상에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가 진짜 메인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토로젠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이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가 3상 진행 중이에요. 그 말은 뭐냐? 만약에 이 지금 신약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 그래서 이 식품의약청에서 최종적으로 패스를 시킨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잠재력 이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토로젠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글로벌 2상이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미 국내에서 뭐 문턱 자체는 조금 낮긴 하지만 3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3상도 글로벌 2상도 3상까지는 일단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호재가 분명히 한번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이 신약 개발 회사들은요. 결국 기대감이 이 주가의 상승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상에서 3상 넘어갈 수 있냐. 3상에서 최종적으로 10판허가 과정까지 갈 수 있냐. 근데 10판허가까지 최종 단계까지 가면 오히려 주가가 또 한 번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신라젠, 바이로메드 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토로젠 같은 경우 일단 그 글로벌 2상 통과하고 3상에 진입될 때까지 그 호재는 기다려볼 만한데요. 여기서 더 이상 물은 타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이오 투자는 정말 리스크가 큰 투자예요. 근데 요게 지금 비중 20%를 실으셨다는 말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이신데 여기에서 만약에 더 비중을 더 확대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공격을 넘어서서 에라이 모르겠다 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물 더 태우지 마시고 글로벌 3상 소식을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트로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히 가격 전략 짜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손절할지 몰라서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계속해서 끌고 오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게 바로 주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자세하게 가격 전략과 또 대응 방법 알려주시니까요. 지금 이 화면 보고 계신 분들 나도 저런 종목 가지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매수가는 13만 2,500원에 네, 비중은 10%예요. 10% 정도. 예.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그게 좀 됐어요. 그런데 그 좋다 그래서 샀는데 네. 사놓고서 빠져서 따지더니 또 본전 부근에 왔는데 네네. 다시 또 빠졌어요. 그래서 좀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잘 가던 종목인데 또 오늘 예. 보니까 또 10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질 않아서 예. 걱정이실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위원님 받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계속 보셨나요? 예, 예. 근데 이거 왜 그 고점 부근에 사신 거예요? 그 누구 추천으로 샀어요. 아, 그러세요? 예, 저는 잘 몰라요 주식을요. 아, 이게 효성 첨단 소재가 예. 그 일본 이제 수출 규제 할 때 예. 그때 반짝 상승했던 기업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일본 수출 규제를 제가 어떻게 계속 말씀드렸죠?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저희 방송을 그러니까 항상 제 방송을 항상 챙겨 보시는 편은 아니신가 봐요. 아니요, 봐요. 제 방송을 네. 들어 많이 봐. 낮에는 직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일본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소재를 사주는 입장이고 일본은 파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비를 해주는데 걔네들이 안 판다고 하면은 지네만 손해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자기 나라에게 불리한 일을 할까? 정치적인 이유밖에 없다. 그 정치적인 이유의 핵심은 뭐다? 이 일본 초고령화 시대. 지구에서 가장 초고령화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금 관련 문제가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 연로하신 분들의 표를 얻어서 지금 계속 이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문제는 일본 수출 규제를 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했고 우리나라 지금 계속 뭐 수출 규제를 한다 했지만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 수출 규제 지금 다시 풀어줘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어떤 테마성의 이슈로 반짝 상승하는 거는 우리가 투기라고 보는 게 명확합니다.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여러 이제 테마주가 굉장히 날뛰고 있는데 모든 테마주의 결과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테마주에 부합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굉장히 뭐 실적적인 부분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 화학 업종에 속해 있긴 한데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드는 그런 이제 업체고 실적도 꾸준히 좋아지고 앞으로 향후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거래량이 많이 이렇게 몰리면서 한번 그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때문에 이렇게 반짝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매수를 하고 여기에 이제 투자를 진행했던 투자 주체가 다 개인이에요, 개인. 그러니까 결국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테마성 이슈에 그렇게 쉽게 편승돼서 갑자기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래 사자. 그래서 고객들 돈을 함부로 이런 데에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여기에 지금 물려있는 여러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기를 해야 올라요, 이건.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비중이 10%시잖아요. 나는 조금 오래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시면 지금 구간에서 비중 10%를 더 사세요. 지금 사도 될까요? 더 밀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구간에서 사셔도 되고, 이렇게 지금 구간에서 10%더 이제 비중 추가를 하셨는데, 좀 더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러면은 팔지 마시고 그 구간을 무조건 잘 견뎌내셔야만 돼요. 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요. 나는 투자를 좀, 낮에는 또 직장 다니신다고 그러셨으니까, 한 반년 이상, 오래 그냥 꾸준히 진득하게 보실 거면은 지금 비중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올라올 때까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비중을 매수를 언제쯤 해야 되는가 그걸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을 제가 말씀해 드리면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5,5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05,000원 부근에서 105,000원 내외에서 좀 분할 매수로 그렇게 천천히 비중 1, 2%씩 늘려 나가셔서 비중 20%까지 그렇게 채우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번 여름은 정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또 뜨거웠던 여름이었죠. 그때 이제 잘 올랐던 종목인데 이제 본인께서 사셨다기보다는 추천을 받아서 샀을 때 이렇게 고점에서 물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대응하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 지금 전화와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나도 저렇게 몰려 있는데, 나도 저 고점에 나도 털어야 되는 개인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 이슈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섹터 이야기 해주시고요. 제가 말려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너무 자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100%, 200%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성 첨단 소재까지 만나봤다면요. 다음은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합니다. 문자 종목 만나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ST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차트를 볼 줄은 모르지만 이렇게 보니까 영차영차 잘 올라가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28,750원으로 살짝 높아요. 그리고 비중도 3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뒷자리 917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ST팜도 제가 찾아보니까 위원님 바이오 관련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매수가보다 살짝 높을 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ST팜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장암 치료제 관련 이제 임상 1상이 승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 치료제를 본격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좀 그런 탄력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니까 사실 일반 이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지금 요 3만 원 요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고 32,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좀 이제 물타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매수가도 28,750원인 거 보니까 조금 이제 그 뒤에 자리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에스테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원료 의약품 그 원재료를 좀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원료 의약품을 이제 주요 제품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당연히 좋아져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지금 크게 그렇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올해만 봐도 계속 적자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바이오 신약 이슈로 크게 올랐다. 그렇게 저는 보이는데요. 이 동아소시오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한순간에 망할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2상, 3상에 통과된 게 아니라 1상 승인 소식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또 매물 출회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뭐 조금 더 이제 추가 상승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많이 봐도 일단 한 이 3만 원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비중을 계속 지금부터 좀 줄여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호재가 나온 종목이고 그리고 이 호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 잘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 관련해서 일상 승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셔서 일단 계속 분할 매도 좀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투자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사신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물타기를 하시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비중이 좀 많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반등 시마다 이제 매도를 하면서 비중을 좀 줄여나가자라고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 짜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또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부산에 부산에서 전화 팬입니다. 주셨어요? 예. 네. 예. 아우, 멀리서 전화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신데요? 제가 그 보강산업이라고 네. 한 석 달 전에 3,300원에 사놓고 지금 네네. 테마 신공항 테마로 알고 사놓고 있는데 21선도 깨지고 해가지고 아. 아직 수익은 조금 나고 있는 상황인데. 비중은 얼마나 되실까요, 우리 시청자님? 네?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30%입니다. 30% 정도? 예. 아, 알겠습니다. 한 3달 정도 들고 계셨고. 예, 거래가 없이 빠지고 21선을 깨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깬 전문가님한테 이유가 상담 좀 뭔지 네,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우리 부산에서 전화 주신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동평균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지금 제가 좀 이 차트를 보니까 사실 저도 뭐 차트 분석을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사실 뭐 투자라는 게 세상이 바뀌고 움직이는 게 차트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차트 분석 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는 이동평균선이 아예 없어요. 예. 네. 근데 지금 매수하신 거를 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좀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봉에서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봉에서 사실 매수하기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쉽지가 않고 보통 이제 양봉에 따라서 많이 이제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할 때 사시는데 지금 보니까 저점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이 보조 지표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하시는 것 같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신공항 테마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옛날에 그랬고 지금 이제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골재, 레미콘 그쪽에 이제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남북경협 관련주로 좀 부각이 많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진짜 이 흐름이 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급등했다, 다시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하는 그런 구조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 사서 한번 오르면 팔고 그러한 전략 굉장히 유효하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업이 추세적으로 뭐 이 삼성전자 같이 계속 오르냐 그러기는 당연히 좀 힘들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쯤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거의 이제 4,8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요 정도 이제 트레이딩 잘 하셔서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에 잘 사셨으니까 일단 뭐 박스권 상단 부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잘 이제 이 분석을 하셨겠지만 지금 이 박스권 거의 상단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매수하신 가격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뭐 남북경협 관련해서도 뭐 이제 트럼프 그리고 북한 상당히 지금 뭐 치고받고 뭐 어떻게 할 거냐 너희 막 그러고 있는데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수익이 낮다 그러면 일단 수익 챙기시고 그 다음에 또 저점에 있는 여러 좀 뭐 다른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저는 그게 더 오히려 마음 편한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이제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를 받아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양새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수익권이실 때 시장이 어려운 만큼 수익은 챙기실 건 챙기시고 이제 다른 종목도 한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파인텍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2,23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파인텍 같은 경우는 제가 폴더블폰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이 올레드 관련주고 원래는 이 디스플레이 쪽 사업을 계속 영위를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뭐 최근에 뭐 폴더블폰 관련 이 기업들이 굉장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뭐 그쵸. KH바텍, 세경하이테크 그래서 엄청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폴더블폰 혹시 앵커님 주변에 쓰시는 분 혹시 보셨나요? 제가 보니까요, 굉장히 네. 비싸서 네. 함부로 구입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그쵸. 한 명 봤어요, 한 명. 네, 저도 뭐 사실 진짜 쓰는 사람한테 가서 직접 이 후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찾아가 봤는데 네,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아, 주변에 없습니다. 없죠, 맞아요. 네, 폴더폰 쓰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계속 이 뭐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완판이 될 수밖에 없냐. 그만큼 초도 물량이 적기 때문에 다 완판이 되는 거예요. 아, 완판이 네. 많아서 이제 인기가 많아서가 그쵸. 아니라 물량이 적어서. 네, 그러니까 물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완판이 되는 것도 뭐 일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다 팔리기는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뭐 신발이나 자동차나 한정판은 항상 완판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정판이었기 때문에 다 팔렸다. 근데 이게 한정판이라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란 딱지가 떼어지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사람들이 반응이 금방 식어버려요. 그렇죠. 시큰둥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네, 사람 심리라는 게 가격이 엄청 비싸면은 오히려 그 어떤 희귀성 때문에 더 사고 싶은데 이게 희귀성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져 버리면 지금 내가 쓰는 폰도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사람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살짝 이 폴더블폰 관련주는 뭐 미래에 정말 모든 사람이 폴더블폰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는 살짝 과열 상태다. 그리고 뭐 세경하이테크나 KH바텍을 봐도 실적 대비 주가의 상승세가 지금 최근에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이미 과거 실적,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예상 실적 대비는 고평가 상태로 점점 더 많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향후 이제 뭐 반년 이상 오랜 시간이 흘러서 폴더블폰이 진짜 앵커님도 쓰시고 저도 쓸 때 네.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폴더블 관련해서 이제 관련 주가 주식들은 최근에 많이 이슈를 받아서 갔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폴더블에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이게 상용화가 되고 있냐라는 점을 이제 좀 찝어 주셨어요. 이런 점도 챙겨가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그렇게 손실폭이 크진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매도하시고 그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또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두산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75,000원이고요.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두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종가를 보니까 66,700원에 이제 종가가 됐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인 것 같아요. 위원님. 이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사실 두산은 지금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업 분할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이 사업 분할을 해서 사실 이 핵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사업을 가져간 그러한 이제 분할된 회사들의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상한가 계속 갔는데 이제 그 사업을 다 빼앗겨버린 지주회사인 두산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두산은 지금 구간에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매도를 꼭 해야 된다. 매도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은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1부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우리 이현석 위원님과 함께 계속해서 상담 진행이 되고요. 또 2부에는 특별하게 끝부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섹터 이야기 해주시죠. LOV 섹터 이야기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진행되니까 지금 채널 돌리지 마시고 꼭 고정해 주시고 2부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2부에서 이현석 위원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